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도 어려운 수술, 어려운 환자 마취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today in anesthesizing a challenging patient for a complex surgery. Grazie per il duro lavoro svolto oggi nell'anestetizzare un paziente difficile per un intervento chirurgico complesso. Gracias por su arduo trabajo hoy al anestesiar a un paciente difícil para una cirugía compleja. ओनर हन जटिल सर्जरी के लिए एक चुनौतीपूर्ण मरीज को बेहोश करने में आपके अथक परिश्रम के लिए धन्यवाद. 오늘은 우리 마취과 의사들에게 항상 큰 숙제와도 같은 자간전증 산모의 제왕절개 마취 관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6가지 파트를 통해서 자간전증이라는 질병의 가장 기초적인 병태생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실제 임상 직내와 최신 연구까지 샅샅이 훑어볼 예정입니다. 말 그대로 기초과학에서 임상 현장으로 이어지는 여정이죠. This structured approach will help us buil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from the ground up. 그럼 바로 첫 번째 파트부터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자, 그럼 먼저 자간전증이 대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간전증은 간단히 말해 임신 20주 이후에 갑자기 고혈압과 단백뇨가 나타나는 전신을 공격하는 질환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주요 사망 및 합병증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It is a major cause of both maternal and neonatal morbidity and mortality worldwide. 그래서 우리 마취과 의사에게는 이 위험한 질환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안전한 마취의 첫걸음입니다. 그럼 이 복잡하고 무서운 질병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고혈압이 문제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신장이 문제라고 하죠. So, what is the root cause of preeclampsia?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이 질병을 정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메커니즘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 병태생리학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임상에서 내리는 모든 결정, 예를 들어 어떤 마취 방법을 선택할지, 수액은 얼마나 줄지, 어떤 약을 쓸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병태생리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Understanding the underlying pathology is absolutely crucial for safe anesthetic management. 이 지식이 우리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튼튼한 기둥이 되어줄 겁니다. 자간전증의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전신적 혈관내피세포 기능장애. 이게 뭐냐면 태반이 자궁에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정상 산모에서는 태반의 영양막 세포가 자궁의 나선동맥을 넓고 부드럽게 리모델링하는데 자간전증 산모는 이 과정이 불완전합니다. Essentially, the entire disease process stems from this initial placental ectemia. 결국 태반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고 허혈 상태에 빠진 태반이 산모의 온몸 혈관을 공격하는 독성 물질들을 마구 뿜어내게 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결과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태반에서 나온 독성 물질들이 혈관 내피세포를 공격하면 세 가지 큰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이 늘어나면서 전신 혈관 저항이 올라가고 이것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둘째, 혈관벽이 성그러져서 혈관 안에 있어야 할 단백질과 수분이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는데 이게 바로 단백뇨와 부종이죠. Third, platelet activation on the damaged endothelium leads to thrombocytopenia and a hypercoagulable state. 이 세 가지가 자간전증의 대표적인 임상 양상입니다. 이 순서도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복잡한 과정을 아주 멋지게 요약해줍니다. 보세요. 불완전한 태반 형성에서 시작해서 태반 허열, 그리고 혈관 내피세포 손상으로 이어지죠. 그 결과가 혈관 수축, 투과성 증가, 혈소판 활성화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마주하는 고혈압, 단백뇨, 혈소판 감소증 같은 다기관 이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This flowchart provides a perfect visual summary of that cascade of the events. 이 그림 하나만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자간전증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병태생리는 산모의 거의 모든 장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심혈관계는 과부하가 걸리죠. 간 수치가 오르기도 하고 혈소판이 감소하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Anesthesiologists must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respiratory system, as pharyngeal and laryngeal edema can lead to a difficult airway. 우리 마취과 의사에게 특히 중요한 건 바로 호흡기계와 신경계입니다. 인두와 후두가 퉁퉁 부어서 기도 확보가 악몽이 될 수 있고 심한 두통이나 시야장애는 곧 경련, 즉 자간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판단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표에 나온 기준들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우리는 그 환자를 중증 자간전증으로 분류하고 훨씬 더 공격적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160, 110 이상으로 한 번만 측정되어도 또는 다른 증상은 괜찮은데 깨질 듯한 두통만 있어도 중증입니다. The presence of just one of these criteria classifies the patient as severe, mandating a more aggressive management and a cautious anesthetic approach. 이건 우리가 마취 계획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자간전증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가 바로 이 헬프 증후군입니다. 용혈, 히몰라이시스, 간 효소 증가, elevated liver enzymes, 혈소판 감소, low platelets의 앞글자를 딴 이름이죠. 이 진단이 내려지면 이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초응급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It represents a life-threatening progression of the disease. 헬프 증후군 환자를 마취할 때는 심각한 응고장애와 대량 출혈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병태생리라는 어려운 이론 공부를 마쳤으니 이 지식을 가지고 실제 환자를 어떻게 다룰지, 즉 어떻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수술실에서 마주하는 실제적인 문제들, 환자 안정화부터 마취 계획 수립까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다룰 겁니다. This is where we translate pathophysiology into clinical action. 이론을 실전에 적용하는 시간입니다. 자간전증 환자를 마주했을 때 마취 전 평가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마취 개혁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과정이죠. 혈압이 잘 조절되는지, 기도가 부어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혈소판 수치와 응고 기능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Remember, this evaluation is not just a checklist, but a critical risk assessment that directly informs our anesthetic plan. 특히 환자가 겉으로는 부어 보여도 혈관 안은 바싹 말라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간전증 관리의 핵심 약물, 바로 경련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황산 마그네슘입니다. 보통 4에서 6g의 로딩 도즈를 20분에 걸쳐 주고 시간당 1에서 2g으로 유지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독성 모니터링입니다. 치료 용량과 독성 용량의 차이가 아주 좁거든요. It's crucial to monitor for signs of toxicity, such as the loss of patellar reflexes, as the therapeutic window is narrow. 그래서 우리는 주기적으로 슬개검 반사를 확인하고 호흡수가 떨어지지 않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수축기 혈압이 160을 넘어가면 뇌출혈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즉시 혈압을 낮춰야 합니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약물이 라베타롤, 히드랄라진, 니페디핀입니다. 이 중에서 라베타롤은 심박수를 올리지 않으면서 혈관 저항만 낮춰주기 때문에 병태생리학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약물로 꼽힙니다. Labetalol is often preferred for its favorable mechanism of action in this patient population. 히드랄라제는 작용 시간이 늦어서 자칫 용량이 과하게 들어갈 위험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혈압을 조절하고 경련을 예방하는 이 모든 노력은 사실 시간을 벌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The only definitive cure for preeclampsia is delivery of the fetus and placenta. 자간전증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기와 태반을 분만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학적 관리는 이 궁극적인 치료, 즉 분만까지 산모와 아기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취과 의사의 가장 큰 고민의 시간입니다. 부위 마취를 할 것인가, 전신 마취를 할 것인가. 결론부터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근기증이 없는 한 무조건 부위 마취가 정답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전신 마취는 기도 부종 때문에 삽관 자체가 매우 위험할 수 있고 삽관 시 혈압이 하늘로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죠. Regional anesthesia is strongly preferred as it avoids airway instrumentation, allows for neurologic monitoring, and generally provides more stable hemodynamics. 반면 부위 마취는 이런 위험을 피하고 환자의 의식을 유지한 채로 신경학적 상태를 계속 감시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부위 마취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환자가 완강히 거부하거나 혈소판 수치가 너무 낮을 때, 그리고 응고장애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신 마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A platelet count below 100,000 is a common threshold, but the trend is also critically important. 특히 혈소판 수치는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간전증 환자의 수액 관리는 마치 외줄타기와 같습니다. 혈관벽이 망가져서 수액을 많이 주면 폐부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지만 너무 안 주면 혈관 내 용적이 부족해서 태반 관류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This is the core dilemma of fluid management in preeclampsia. 그래서 원칙은 신중하게 그리고 최소한으로입니다. 보통 시간당 80ml를 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수액을 공급하면서 소변량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론 공부는 충분히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배운 원칙들이 실제 복잡한 임상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증례를 통해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Let's move on to some challenging clinical cases to see how these principles are applied in the real world.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만나는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첫 번째 증례부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34세 산모인데 BMI가 54.1인 병적 비만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숨이 차고 혈압이 너무 높아서 응급실로 왔고 진단은 중증 자간전증으로 인한 급성 폐부종이었습니다. The patient presented with respiratory distress and severe hypertension, a classic high-risk scenario. 정말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죠. 환자의 검사 결과를 한번 보시죠. 신부전을 시사하는 NT-프로BNP 수치가 610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마취과 의사의 눈이 번쩍 뜨여야 하는 부분은 바로 혈소판 수치입니다. 30만이 넘는 아주 정상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죠. It's important to note the normal platelet count, which made regional anesthesia a viable option despite the other severe features. 다른 모든 상황이 최악이었지만 이 정상 혈소판 수치 하나가 우리에게 부위마취라는 안전한 길을 열어준 겁니다. 환자는 ICU에서 산소치료와 약물치료로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 수술장으로 왔습니다. 병적 비만에 기도부종까지 있어서 전신 마취를 했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척추 마취가 선택되었죠. Spinal anesthesia was key to avoiding the significant risks of general anesthesia in this high-risk patient. 결과적으로 수술은 아주 안정적으로 진행되었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이 증례는 부위마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두 번째 증례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중증 자간전증으로 입원한 산모인데 심전도를 찍어보니 이전에 한 번도 진단된 적 없던 선천성 완전 방실 차단이 발견된 겁니다. This is a very rare case of a patient with newly diagnosed complete heart block in the setting of severe preeclampsia. 자간전증 자체도 힘든데 심장 문제까지 겹친 최악의 상황이었죠. 바로 이 심전도입니다. P파와 QRS파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전형적인 완전 방실 차단 소견이죠. 여기서 마취과 의사의 진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경련을 예방하려면 황산 마그네슘을 꼭 써야 하는데 이 약이 심박수를 더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clinical dilemma was that MgSO4 therapy, essential for seizure prophylaxis, could potentially worsen the bradyarrhythmia. 정말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순환기내과, 산부인과, 마취과가 모두 모여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수술 전에 예방적으로 심박조율기를 넣어야 하는가? 오랜 논의 끝에 환자가 증상이 없고 혈액학적으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일단 심박조율기 없이 수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Instead, the decision was made to have transcutaneous pacing pads and chronotropic drugs immediately available. 대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피적 페이싱 패드를 붙이고 심박수를 올리는 약물을 모두 준비해 놓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마취는 척수 경막외 병용 마취, 즉 CSE로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했습니다. 수술 중에 심박수가 42회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준비해둔 에페드린 한 번으로 금방 회복되었고 수술 내내 혈액학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A carefully dosed regional technique was well tolerated even in this complex cardiac patient. 이 직례는 이렇게 복잡한 심장질환을 동반한 환자에게도 약물 용량을 세심하게 조절한 부위 마취가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교훈을 줍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개의 직례를 통해 부위 마취가 좋다는 인상을 받으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걸 뒷받침하는 강력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제부터는 잠시 저널 클럽 모드로 전환해서 이 분야의 아주 중요한 연구 논문 하나를 같이 리뷰해 보겠습니다. So let's critically review the clinical evidence that supports these anesthetic choices, starting with the Vasilia-Puttastuyatel study from 2005. 이 연구의 목적은 아주 명확하고 또 우리 임상에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중증 자간전증 산모를 제왕절개할 때 척추마취와 경막외 마취 중 어느 쪽이 혈압을 더 많이 떨어뜨리고 혈압 상승제를 더 많이 필요로 하는가?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key randomized controlled trial was clear and clinically relevant. 우리 모두가 매일 궁금해하는 질문이죠. 연구 디자인을 간단히 살펴보면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척추 마취를, 다른 그룹은 경막외 마취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척추 마취군에는 상대적으로 저용량인 부피바바카인 7.5mg을 사용했고 경막외 마취군에는 표준 용량인 15ml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A key difference was the fluid management, a co-load for the spinal group versus a preload for the epidural group. 수액 공급 방식도 달랐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저혈압이 발생한 빈도가 척추 마취군에서는 24%에 불과했는데 경막외 마취군에서는 무려 72%에 달했습니다. 3배나 차이가 난 거죠. The key finding was striking. The incidence of hypotension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pidural group compared to the spinal group. 이건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한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혈압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한 혈압 상승제, 에페드린의 요구량 중앙값이 척추마취군에서는 0mg이었습니다. This result is remarkable. Most patients in the low-dose spinal group required no vasopressors at all, demonstrating excellent hemodynamic stability.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용량 척추 마취를 받은 환자들 절반 이상이 혈압 상승제 한 번 없이도 수실 내내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 연구는 우리 임상 현장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저용량 척추 마취가 중증 자간전증이라는 고위험 환자군에게 안전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표준으로 여겨지던 경막의 마취보다 혈액학적으로 훨씬 더 안정적이라는 강력한 근거를 제시한 것이죠. This provides powerful clinical support for using low-dose spinal anesthesia in this population. 게다가 마취가 시작되는 시간도 더 빨라서 효율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의 역할이 단지 수술실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now moving to our conclusion, summarizing the key takeaways and looking at the long-term picture. 오늘 내용이 정말 많았지만 임상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딱 5가지 핵심 원칙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첫째, 서두르지 말고 환자를 먼저 안정시키세요. 둘째, 가능한 모든 경우에 부위 마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세요. 셋째, 수액은 아껴 쓰고 또 아껴 쓰세요. 넷째, 혈압 상승제는 페닐에프린을 먼저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아기를 낳았다고 끝이 아니란 점, 산후 감시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Postpartum vigilance is absolutely critical.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간전증은 아기를 낳으면 끝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자간전증을 겪었던 여성은 평생에 걸쳐 고혈압, 뇌졸중, 심장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Our role extends beyond the operating room. We can be advocates for our patients' long-term health. 우리 마취과 의사의 역할이 수술실에서 환자를 안전하게 마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환자가 퇴원 후에도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격려하는 역할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며 오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